坐了这么多年飞机，今天第一次被东航无情的拒载了。本来是由温州经上海中转飞沈阳，可是当我来到温州机场，按照正常流程办理盲人引领服务时，被东航的地面工作人员告知我今天无法登机，给我的理由是：一，我没有家人的陪同；二是今天执行航班的机型是 ARG21， 没有运载盲人旅客的指标；三是远机位没有停在廊桥。总而言之，找各种理由，就是不让我登机。我想说的是，这么多年，其他航空公司为什么都是很人性化的去接纳残疾人出行，接纳盲人出行？到了东航怎么了？我现在被滞留在龙湾机场，我不知道接下来该怎么办。(5월 9일) 시각장애인 육상운동선수 리환이 샤냥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비행수속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부 이유는 가족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았다, 환승공항에 설비 문제가 있다, 4시간 전에 특별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등의 이유였습니다. 물론 리환이 시각장애가 있긴 했지만 분명 운동선수로서 또 혼자서 공항까지 온 걸 보면 독립적인 활동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중국 반응에서도 보셨듯 동방항공을 비난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일부는 리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동방항공은 규정대로 한 것 같다 라면서 리환을 비난하는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동방항공은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반드시 4시간 전에 특수보호 서비스를 신청해야 탑승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에 와서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며 탑승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했죠. 이런 동방항공의 해명에 대해서 리환 역시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평소에도 훈련이나 경기 참가를 위해서 혼자서 비행기를 잘 타고 다녔고 당시에도 책임자와 이야기를 원했었지만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11시 40분부터 2시까지 누구도 자신과 해당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틱톡에 영상을 공개하고 나서야 자신을 찾아와서 3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재발권을 해줬다. 자신이 이런 영상을 찍지 않았다면 누구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같은 이유로 이 항공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것이다. 리환의 입장에선 자신의 경험과는 다른 자신들의 규정을 들어서 거절만 한 채 모른 척하고 있는 항공회사에 화가 났을 겁니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규정대로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세심한 설명과 후속 처리가 부재했고 이는 분명 자신들의 규정 여부를 떠나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처리했던 항공사 프론트 직원들은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시각장애인들과 같은 처지는 아니었거든요. 이 영상은 패럴림픽 여자 400m 결승전 영상입니다. 아마 이런 달리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남자 선수는 방향을 잡아주고 함께 전력 질주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 선수를 돕기 위해 업어주거나 손목을 잡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지만 달리기 속도의 페이스를 맞춰주지만 각자의 레이스를 열심히 펼칩니다. 이런 남자 선수를 가이드 러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이들에게 너무 빠르진 않은지 너무 느리진 않은지 어디로 가는지 내 페이스가 옆 사람들을 힘들게 하진 않는지, 물론 어떤 이들에게 이들은 레이스에서 한참 뒤처져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런 류의 영상을 보면서 불편해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어디서 감성팔이냐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영상을 두고서 냉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당신들은 아니니까요. 이런 영상에 마음 쓰이고 그 울림 때문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따뜻하게 밝혀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고 큰 위로를 주는 법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삶의 레이스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지, 나 혼자인지, 내 삶이 주변의 어떤 이들의 삶까지 밝히는 영향력을 가진 삶인지, 나 혼자 불타다가 혼자 만족하는 삶인지.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지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학교 대신 한방병원을 세우라는 주민들 앞에 엄마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서울 강서 지역에 설립될 특수학교 공청회에서 죄인 마냥 무릎 꿇었던 학부모님들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한 국회의원의 표몰이용 지킬 수 없는 공약으로 불거진 사태였습니다. 주민들은 국회의원의 약속대로 그 자리에 한방병원이 들어서길 원했고, 장애아동 학부모님들은 무릎과 눈물로 학교 건설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뱉어냈던 원인 제공자였던 그는 유유히 그리고 미소를 띤 채 공청회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냉소, 비난은 하지 말자. 도울 거라면 진심으로 하고 이용하진 말자. 보이진 않지만 전력을 다해 뛰고 달리는 이 선수를 보면 우리와 조금 다른 방식일 뿐 저들 역시 최선을 다해 내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애인들을 향한 인식 개선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 대부분이 그들의 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직 그들의 필요가 눈물이, 그들의 요구가 가슴 깊이 느껴지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제도와 정책 수립 이전에 우리 눈을 통해서 보는 그들을 향한 차별과 편견 혹은 오만을 먼저 제거하는 일입니다.